자, 보죠. 성장관리 계획 나옵니다. 성장관리 계획. 성장관리 계획이 뭐냐? 정의를 잠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성장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장관리 계획 구역은 뭐냐? 그 구역은 개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돼요. 그겁니다. 근데 좀 헷갈리지 않아요? 뭐하고 헷갈려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하고 헷갈리죠. 왜냐하면 난개발하면 딱 지구 단위 계획 딱 생각나야 되죠. 그죠? 난개발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난개발을 방지한대요. 계획적인 개발 유도하고 똑같은데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하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나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지 왜 성장관리 계획이라 하느냐? 그렇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이 제주국제공항이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개발을 하고자 지정이 된 곳입니다. 파란색 된 부분이 여기를 개발하겠다 한 거라고. 그럼 여기는 개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무슨 구역이 반드시 설정이 될까요? 그럼요. 지구 단위 계획이 설정이 됩니다. 이거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개발을 하고자 하고 공적 개발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쪽 부분은 지구 단위 계획이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난개발을 막고자. 자, 그런데 여기를 파란색 부분을 개발하고자 딱 정했는데 개발을 지정을 했다니 구역을. 그런데 그 주위가 덜썩덜썩해야 하네요. 여기는 개발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주위는 아직까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가지가 아니에요. 유보용지의 개념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개발 지정 안 했지만 여기가 개발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개발될 거라는 뭐죠? 될 거라고 하는 심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마음적으로 그렇게 생기잖아요. 아직 안 됐지만 될 거란 마음이 들 거잖아요. 누구나 봐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덜썩덜썩하면서 이제 땅을 구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를 확장해서 뭔가를 해나갈 때 다시금 그 땅을 사들여야 될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가 개발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 주위에는 개발이 아직 안 된 곳이 유보되는 곳이죠. 그런 곳도 나중에 개발이 될 수 있고 여기를 확장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쪽도 묶어주자. 근데 묶어주려고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개발되는 곳만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름을 다른 거 한 개 정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건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붙여요? 성장관리란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구역을 정해놓게 되고 그 성장관리 계획 구역이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성장관리 계획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럼 그런 방식은 지구 단위 계획하고 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시 여기를 딱 지정해 놓으니까 이 주위가 덜썩덜썩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 노란색 부분을 지명은 조금 틀려요. 이거는 노란색 부분을 뭘 하게 된다? 성장관리 구역으로 딱 정해놓게 됩니다. 됐나요? 그걸 얘기합니다.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개념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39페이지에 가로 1번 139페이지에 가로 1번 성장관리 계획구역이 지정 동그라미 1번 별표 2개 29에 31에 나왔고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32회 때. 그럼 당연히 이 성장관리 구역도 지정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겠죠.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도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하는데 지역 자체가 도시지역이 아니겠죠. 도시지역이었으면 바로 개발 행위를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었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 지역이 개발이 덜 되잖아요. 그래서 녹지 지역이나 아니 뭐죠?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자연 그러니까 녹관 농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도시 지역에서는 그나마 개발이 더한 녹지 지역 그리고 관농자 그 외에 나오죠. 그래서 녹관 농자가 해당된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 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밑에 보면 기억.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두 번째로 주변의 토지 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뭐가 될 수 있다.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디귿.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리고 리얼. 지역이나 지구 등의 변경으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완화가 되겠죠. 그래야 개발할 수 있으니까. 미연,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29회 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2회 때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자체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녹관농자 외에 주거지역이 답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금방 구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죠. 앞에 거 볼 필요 없이 뒤에 거만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 거. 그래서 32회 때는 앞에 거 빼고 뒤에 거만 낸 거예요. 뭐 귀찮게 앞에 거 내. 이래가지고. 그래서 29회 때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데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출? 변형이 중요한 거예요. 변형. 기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출 변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상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을 공부하는데 기출을 공부한다고 해서 기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문제는 기출을 변형해서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출을 변형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아시겠죠? 기출을 풀다 보면 답을 거의 외우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변형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 기출 변형 문제가 됩니다. 주거지역. 앞에 말은 다 맞는 말이죠.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넘겨서 140페이지 가로 2번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수립 동그라미 1번 31일 때 나왔어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즉 뭐죠? 도시군, 관할구역, 장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밑에 나오는 다음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뭐 해라? 수립해라 그 얘기예요. 첫 번째로 기억. 도로나 공원 등의 뭐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할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니언. 건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계획, 그리고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한 사항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관리 계획할 때 포함되면 된다. 수립할 때 이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되었죠.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완화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건폐율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어요. 계획관리 지역이 얼마까지요? 50% 이하 완화되는 게 생산관리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얼마? 30% 이하.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지구단위 계획할 때도 완화시켜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계획을 짜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장관리 계획도 우리가 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완화해주겠다. 건폐율과 용적률. 시험 문제는 건폐율 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건폐율만 머릿속에 넣자는 얘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얼마 정도 성장을 해야 돼요? 10%.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보통 TV에서 보면 아이들 성장 뭐 이렇게 그 광고 넣는 거 보셨어요? 아이들 키 성장 10%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셨나? 10%뭐 키 성장. 이게 성장 관리 10%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여러분들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예요? 개만 4죠. 개만 4, 40%니까 10% 성장. 그래서 50%야. 그럼 그 외 나머지는 20%잖아요. 그 외 나머지 20%잖아요. 도시적 빼고, 그렇죠? 20%. 그죠? 녹간농자 중에 다 20%잖아요. 그래서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0%, 20%에서 10% 성장하면 얼마? 3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이제 개발 행위를 하는데 개발 행위 허가 부분을 뭐 하겠다? 제한하겠다.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녹지 지역이나 그다음에 뭐 계획관리 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개발하려고 하면 못하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어느 지역에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개발을 제한하는 자가 있겠죠.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허가권자의 개발을 제한하는 자가 있다고. 그럼 보세요, 여기.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여기 도시군관할구역장입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려고 할 때 어느 지역에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얘네들 어디? 위에 있는 자가 할 수 있죠. 그럼 국장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 자체도 제한할 수 있어야 되죠. 허가를 할 수도 있지만 허가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시군에 있는 누구도 도지사도 시군이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걸 어떤 지역에서는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지사도 제한권자가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라인이 다 제한권자네요. 그러면 합쳐서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도 원래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자체 내에서도 스스로 제한을 할 수도 있다고. 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입안에서 올렸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제한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제한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한권자가 누구냐? 허가를 내줄 때 허가의 제한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죠. 그래서 141페이지 보시면 5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서 가로 1번 제한권자 및 제한 사유가 나옵니다. 제한권자가 누구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밑줄 긋고 얘네들이 제한권자입니다.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권자. 제한이 아니고 제한권자.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로 1번은 별표 3개 해주셔야 돼요. 18회, 21회, 22회, 24회, 25회 나왔는데 이 허가 제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나올 확률이 너무 큽니다.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왜요? 왜 안 나왔을까요? 올해 나오려고요. 올해 나오려고. 올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나오려고.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분위기상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워낙 뭐 쉬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올해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건 점수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럼 볼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밑에 박스 있죠? 그 박스부터 먼저 볼게요. 1번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이건 충분히 이런 지역에 뭘 하려고 하면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야지. 그 다음에 2번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나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뭐 할 수 있어요?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아니에요. 여기 광역도시계획이 들어가면 X예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 지역이 있죠.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지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제한을 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게 맞춰서 또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녹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개발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도 동그라미 도 동그라미 4번 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5번 기 동그라미 그래서 1번 2번 묶어주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주시고 3번 4번 5번 묶어주시고 이렇게 2개 묶고 이렇게 3개 묶어주셔야 돼요. 1번 2번은 녹지 개발이고 그렇죠? 밑에 3개는 지기도입니다. 지기도. 지기도. 아시겠죠?
위에 두 개는 녹지 개발이고 밑에는 지기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 읽을게요, 이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봤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뭔가 제안할 때는 항상 심의받아야 되죠.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뭐만? 한 차례만 몇 년 이내? 3년. 아, 오케이. 기본적으로 몇 년? 3년 이내에 개발을 제한하겠다. 여기도 3년 이내에 개발 제한하겠다. 됐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항상 이렇게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 제한한다는 거. 그 다음 보니까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을 제한하겠다. 다만 다음에 동그라미 3번부터 얼마? 5번까지 지기도네, 지기도. 지기도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몇 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하. 여기는 녹지 개발은 연장이 돼야 안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는 연장이 안 되는데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은 연장이 된대요. 연장이 된대요.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안 받고 연장해도 돼요. 됐죠? 그리고 연장을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차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는 3, 4, 5번 지기도는 총 얼마 동안 제한을 할 수 있어요? 5년. 5년 동안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녹지 개발은 3년, 3, 4, 5번 지기도 5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녹지 개발 3년, 지기도 5년. 됐죠?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기도죠. 지기도. 그렇죠? 지기도. 그럼 녹지 개발은 아니죠. 그럼 지기도. 디귿, 리얼, 미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디귿, 리얼, 미염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없어요, 뒤에. 네, 없어요. 뒤에 없어요. 그냥 디귿, 리얼, 리얼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41페이지에 가로 2번 제안을 할 때 제안 절차입니다. 제안 절차.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조금 이따 중간고사 보고. 자, 제안 절차 볼게요. 심의하고 의견 청취인데 18일 다음 나왔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는 거 맞죠? 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일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되고 2번 의견 청취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뭐 하죠?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부분에 의견 듣는 게 시도지사만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국장도 밑에 시군에 뭔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국장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14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6번.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아까 허가 조건 있었죠? 그 허가 조건 외에 이거 해주면 허가 기준은 아니지만 이거 해주면 조건부로 허가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우리 앞에서 한번 조건부 얘기 한번 했죠. 인가. 앞에서는 조건부 인가를 얘기했어요. 그때 조건부 인가 조건이 뭐였죠? 조경 위에 환기. 조경 위에 조건을 걸고 환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조가 뭐죠? 조경, 경원, 경관. 위에 방지, 환경, 오염 방지 뭐 그런 거. 기반시설.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할 걸 우리가 조건은 걸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건부 허가 사유 별표 3개 16회, 22회, 23회, 24, 25, 26, 30 나왔어요.
도시군 관할구역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그래서 조경, 위해, 환기 앞잘 따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걸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런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붙일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신청한 자는 전혀 뭐죠? 생각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안 되죠. 의견 들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항상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건부 허가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조건을 걸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조건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받아요? 이행보증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행보증금을 받는데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가 또 있죠. 공공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 공공일 때는 안 내도 돼요. 그럼 민간은 당연히 이행보증금 내야 돼요. 그래서 원상 말 그대로 이것대로 만약 이 조건대로 안 했을 때는 원상 회복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해요. 그럼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뭐 하도록 이행보증금을 쓸 수 있는 그 구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 다 그런 내용.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업을 하면 이 말은 계속 똑같은 사항이 계속 나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143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이행보증금 예치요건 나오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뭐 하도록 한다?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참고사항에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22에 30회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그리고 2번 공공기관이 행하는 행위, 그리고 3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또 하게 되는 행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됐죠.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144페이지 동그라미 4번 메뉴에 동그라미 4번 원상회복 16개 20회 두 번 나왔어요. 도시군 관할구역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죠. 그러면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때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뭐를? 그럼요.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대집행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준공검사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23회 때 이렇게 한번 나왔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자,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이 말이 없으면 전답 이 말이 없으면 지목 변경 수발하는 토지용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전답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 행위라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나요? 허가가 필요한 개발 행위라도 허가를 받아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대요. 용도 지역이 지정 안 됐다는 도관 농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럼 안 해도 돼요? 아니죠. 도관 농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딱 놓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놓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 관청이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많은 경우 걸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로 합니까? 각각 합니까? 각각 토지로 한다고 그랬죠. 4번도 틀렸죠. 5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면 연장하지 않고 단축할 때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받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연장하는 것은 경미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5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146페이지 보세요. 146페이지 보시면 9번 개발 행위에 따르는 공공시설의 귀속 나오나요? 거기에서 가로 1번 귀속 주체 별표 2개 24회 30회 두 번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점수 주는 문제였죠.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느냐? 행정청이 받을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받은 경우고 두 번째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정청이 개발행위 받을 때는 1번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어차피 공공시설을 지은 거죠. 그럼 그 공공시설은 누가 관리하죠? 그럼요. 행정청이 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럼 관리청이 무조건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거. 그럼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해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아하, 그러면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개발행위를 할 때 새로운 공공시설을 지으면 그건 어차피 공공시설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바로 관리청에 귀속되는 거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종래에 있는 공공시설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새로 만든 거 맞죠? 그럼 종래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겠죠.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일단은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2번 종래의 공공시설은 어차피 이 종래의 공공시설도 누구 소속이에요? 누구 거예요? 지 거잖아요. 행정청 거잖아요. 그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하니까 자기 거 자기한테 다시 뭐죠? 귀속되겠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뭐 한다? 귀속되는 거 자기 거니까. 귀속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내 건데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게 귀속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중에서는 동그라미 4번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 있죠?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민간업체니까 내가 돈을 내서 공사를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그걸 뭘로 대신 받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의 공공시설로 대신 받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주는 건 아니고 너가 행위를 한 만큼의 돈을 그 건물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가 한 행위의 규모가 돈이 한 3층 정도, 5층짜리 건물인데 3층 정도 해당된다. 그럼 3층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3층만 무상으로 양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국가 건데. 그래서 4번 개발 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뭐 하면 돼요? 양도하면 돼요. 그 규모만큼. 그래서 프린트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개발 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주체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과 종래 공공시설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 놨어요. 그럼 편하거든요. 그럼 고민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물어보잖아요.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지문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아무 상관없어요. 새로 짓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관리청이 무조건 무상기속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볼 필요가 없고 새로 설치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라고. 그게 키워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종래에 있는 개발행위로 용도 폐지가 된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건 달라지죠.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냐 행정청이 아니냐 달라요. 행정청일 때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뭐죠? 귀속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경우일 때는 무상으로 귀속될 수가 없죠. 원래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무상으로 귀속이 돼요? 그러면 새로 지을 때 새로 지을 때의 비용만큼 그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뭐죠? 양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에 뭐 한다? 무상 양도가 되는 겁니다. 기속이 아니고.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일 경우에는 무상 기속, 그 다음에 종래 공공시설이 행정청이 아닐 때는 무상 양도 이렇게 해서 포인트만 찾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작년에 새로운 지문으로 하나 뭐가 나왔냐면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147페이지에 가로 4번 공공시설의 귀속 시기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새롭게. 동그라미 1번 32때 나왔어요.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와 2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받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일 때는 자, 행정청이 지금 개발하는 자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마치겠죠. 그러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어떤 세부적인 항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원래는 뭐냐? 이게 개발 행위를 할 때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 준공검사를 받죠. 근데 공사를 끝나기 전에 개발 행위를 한 자가 내가 어떤 공사를 했고 어떤 항목을 했고 이런 것들 쭉 나열해가지고 자기가 공사한 어떤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를 관리청한테 줘야 된다고. 그러면 주면은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에서 하잖아요. 그럼 행정청에서도 리스트를 가지고 준공검사를 다 하겠죠. 그걸 가지고 관리청에서 검토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청이 개발행위자면 자기가 뭐하고 개발을 하고 공사를 끝내고 자기가 관리한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차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으니까 그냥 다 끝나고 난 뒤에 관리청에 통지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일 때는 그게 안 되죠. 그러면 공사 끝나기 전에 그 통지상 어떤 항목들을 관리청에 먼저 주고 그러면 나중에 그 만들어지고 난 뒤에 행정청에서 준공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걸 줘야 비교 분석을 한다고. 맞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 체크리스트 하고 뭐 분석하고 나중에 돈 주고 양도하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 하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에 기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 관리청에 그 종류와 개발을 한 그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뭐 해주는 거예요? 통지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준공검사를 한 도시군 관할구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시설 관리청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 끝났다고 통보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럼 관리청은 그걸 가지고 체크해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냐 아니면 행정청이 아닌 자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고 기속되는 시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은 크게 볼 게 없고 148페이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부분 전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작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공공시설 등의 기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자 누가 누군지만 확인하면 돼요. 누구예요? 행정청이고 또 누구예요?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그러니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여러분 새로 설치된 거는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뭐가 돼요? 다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두 번째 자, 그 다음 또 봐야 돼요. 이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래요. 행정청인데 개발행위가 끝났어요. 그리고 준공검사를 마쳤어요. 행정청은 어차피 얘네와 얘네가 같죠. 그러니까 이거 전에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당 시설 관리청에 다 끝나고 난 뒤에 관리청에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하면 된다. 맞아요. 그 다음 개발행위를 받은 행정청이 아니네요. 그리고 봐야 돼요. 뭐 봐야 돼요? 새로인지 기존인지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 설치한 거는 앞에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무상기속이에요. 관리청이 무상기속.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개발행위 받은 행정청이 행정청이래요. 그리고 뭐래요? 기존 공공시설이래요. 그러니까 종래의 공공시설이라고. 기존 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종래의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무상으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지. 무상으로 기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 행정청이 뭐죠? 아닌 경우에요. 그리고 뭐 물어봤어요?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기존 공공시설, 종래 공공시설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나한테 무상으로 기속돼요? 원래 내게 아닌데? 무상으로 양도돼야지. 내가 한 행위만큼.
새로 지을 때 필요한 새로 지을 때 들어간 투자 비용 있죠. 그만큼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돼야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아니고 행정청인 경우의 설명이잖아. 됐나요? 그렇게 찾는 거야. 포인트만 찾으면 돼. 포인트만. 이게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중간에 새로운 내용이 하나 나왔지만 이거 자체가 다 기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보죠. 세 번째 시간에 암기해야 될 사항. 테마 15번 개발행위 허가 8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경, 위해, 환기 이거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며 이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을 붙일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조건부 허가일 경우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격은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를 예치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도시군 관할구역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입니다. 지역부터, 제한할 수 있는 지역부터 뭐였죠? 녹지 개발하고 지기도죠. 녹지 개발 지기도, 그렇죠? 녹지 개발 지기도, 지기네. 녹지 개발 지기도. 이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들. 그럼 이 지역에 대해서 보면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조금 전에 봤던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몇 년?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는? 지기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몇 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기도만 연장이 되고 녹지개발은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됐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건 틀리시면 안 돼요. 녹지개발 3년, 지기도 5년.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누구한테? 시장하고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 그리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지방.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1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무조건 시설을 관리할 어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다르죠.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의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누구일 때예요? 행정청일 때예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거. 이건 누구예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자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관리청의 공공시설 종류와 투지,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공지, 통지하는 것은 행정청일 때,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은 누구죠? 행정청이 아닌 자일 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귀속된 시점이 이렇게 돼요. 됐나요? 네. 그 다음 성장관리계획 16번. 성장관리계획은 뒤에서 따로 빼냈어요. 그래서 테마 16번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입니다.
도시군관할구역장은 무슨 지역이 있죠? 녹관농자, 녹관농자 이렇게 됩니다. 즉 뭐는 안 될까요? 시가와 용도 지역은 주상공이잖아요. 여기는 절대 안 돼. 이건 도심 지역이죠. 도심 지역. 여기는 우리가 뭐죠? 성장관리 계획은 그 주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가와 용도 지역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 배웠던 거. 이 범위 안에 성장관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할구역장은 성장관리 계획을 지정할 때 수립할 때 무슨 내용 들어가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들어가는 항목이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성장관리 계획에서 이거 계획관리 계만 4조 계만 40이니까 성장은 10% 성장했죠. 얼마? 50. 나머지는 2080에서 20이죠. 그럼 얼마? 30 이렇게 돼요. 완화할 수 있다. 건폐율을.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테마 16번 성장관리 계획은 3개 지문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하게 되는 게 이제 개발 행위 중에서 성장관리 계획 구역 부분 했고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 그 2가지만 하면 오늘 해야 될 거 끝나는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2가지 부분 들어갈게요.